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는 제가 문제 프린트를 좀 더 드릴 거야. 이런 것처럼 오늘 극대, 극소, 증가, 감소,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없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유형들도 따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내가 혹시나 싶어서 연습 문제도 다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구리다 이게 아니라 좀 있어야 되는 몇 개가 좀 없고 너무 좀 쉬운 거 위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좀 너무 하나만 되게 많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여기 단어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여기는 문제도 좀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감히 뭐라고 어떤 책을 까겠어요. 하지만 가르치 입장에서 여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 그래프 쪽에. 자,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극대극소 그리고 약간 오목볼록에 대해서 살짝 얘기는 했고요. 오늘은 그거에 관한 간략한 정리와 그리고 그걸 진짜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직접 다 해볼 거고, 오늘은 실습하는 시간도 좀 줄 거야. 이유인 즉슨 개념은 여기서 해줄 게 별로 없어. 내가 그렇게 하고서 문제를 한 3-4문제 이렇게 풀고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봐 했을 때 실제로 거의 제대로 다 완벽하게 푸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런 데야. 이 이유는 계산 때문에 그래. 계산이 팍팍팍 안 된다 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오늘 프린트도 살짝 해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조바심 내면 안 돼. 하나하나 제대로 곱씹어 가며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체크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는 제가 다 풀어줘요. 진짜로 그런 데도 있어. 근데 그렇게 좀 할 만한 어떤 단원이에요. 여기 정말 있는 그대로 슉 가다가 나중에 하나도 못 그리겠어요가 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체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적어줄 거야. 그런 것들도 좀 중간중간에 필기도 잘 해두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좀 아까보다는 좀 나아요, 혜선이는? 정신은 좀 그래요? 다들 준비됐을까? 간다. 오, 저는 약간 제가 이 텐션 좀 약간 이거 안 좋은데. 자, 시작합니다. 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증가, 감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함수가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를 이제 모르지는 않을 거고, 그걸 판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도함수를 사용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면 fx가 뭐한다? 증가한다. 도함수가 음수면 fx는 뭐한다? 감소한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지점을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그 지점을 극소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정하기 위해선 결국엔 누구의 부호를? f'x의 부호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판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엔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제대로 안 봤고, 이거를 한번 봤나? 안 봤죠? 함수 막 이렇게 써서 보여드렸나요? 근데 사실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 막 오목볼록 했던 건 기억나는데, 그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네. 네네네네. 안경이요? 누구 혹시 나사 있는 친구 있니? 안경 나사? 안 들고 다녀? 안경 쓴 친구들은 많은데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 앞으로 올라오네? 근데 저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렌즈 없어? 렌즈 있다. 저 렌즈 끼고 올게요. 그래 렌즈 잠깐 끼고 오세요. 오, 다행이다. 렌즈 있어서. 안경 알이 이렇게 자주 빠져요, 원래? 흔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톡 치면 탁 빠지고 막 이래? 다시 끼고 막? 전 처음 봐가지고. 안경 안 쓰거든요, 저는. 맞잖아. 네네, 다녀오세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반 친구들은 안경을 거의 다 썼네? 건우 빼고 다 쓴 것 같은데? 그치? 건우 안경 너 쓰냐? 렌즈 낀 거야? 안 써도 잘 보이는데. 잘 안 써? 너 뭐 시력이 나빠져서? 잘 보이는데. 짱눈이라고. 나도 짱눈인데. 그때 그거 하면 나 안 좋은 쪽 따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거든? 진짜 좀 따라가. 여기가 제일 처음에 0.8이고 여기가 1.2인가 그랬는데 얘가 0.6이 됐어. 여기가 1.0이 되더라고. 같이 나빠져. 계속 차이는 똑같이 0.4씩은 계속 나.
근데 그게 나중에 운전면허 딸 때도 좀 조심해야 된다. 운전면허 딸 때 이거 왼쪽 차이, 시력 차이가 양쪽 차이가 0.5인가 이상 차이 나면은 그거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못 받아. 운전면허증. 그래서 나도 0.1 차인가 그거 나가지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나는 통과하긴 했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기가 안 보여서 하나를 놓쳤으면 나는 막 못 딸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때 뭐 렌즈를 끼고 하면 되긴 할 텐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있어. 그런 거 차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돼. 나중에 알아놔. 아이고 그래요. 빠르다. 그러니까. 다들 안경을 많이 쓰는구나. 지금 와서 새삼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썼나? 다들? 너도? 몇 살 때부터 썼어? 채연이는? 8살?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 그러면? 왜 안 좋아지는 거야 눈이? 그냥 안 좋아져요? 근데 약간 키 크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TV 많이 봐서 그런 거야? 아 그게 커요? 왜냐면 우리 애기도 요새 TV 엄청 보거든? 그래?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안 좋은 채로 살았을까? 그치. 그냥 원래 세상이 뿌연가? 막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자, 알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이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함수의 극대극소 증가 감소를 판정하기 위해선 결국에 f'x의 부호를 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를 먼저 얘기를 좀 시작을 할 거예요. f'x의 부호를 뭐 합시다? 판정합시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는 거고,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 나서 시작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의 부호를 판정할 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들은 다 제거하고 시작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2의 x제곱도 있고요. 그리고 x제곱도 있고요. 뭐 x제곱 플러스 1도 있고요. 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도 있고요. 뭐 루트 뭐 x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전부 다 부호가 보장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식에 이런 애가 들어있다고 해서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거 그냥 다 제끼고 풀어주면 된다 이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려주시는 게 쾌적할 거고, 그래프 이용하는 거는 직접 그려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그래프로는 좀 한계가 있다. 무조건 다 그릴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럴 때는 대입한 값을 이용해서 부호를 판정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메인이긴 해요. 설명할 땐 다 얘로 설명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걸로 다 풀다 보면 여러분들 계산하다 죽을 거예요. 으악 하면서 죽는다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좀 많이 좀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처음엔 좋고, 근데 얘도 좀 같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예를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몇 개 중요한 예제들은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첫 번째는 이렇게 줍니다. 내가 f'x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1에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써있는 f'x가 있었다고 치죠. 이렇게 딱 보면서 이 친구에 나는 뭘 확인하고 싶다? 부호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받았다면 딱 보자마자 뭐야? 이 친구는 그냥 양수네 이렇게 제끼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너는 부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너만 보면 되겠네 라는 느낌으로 이 식을 보시면 이 친구가 사실은 부호를 결정하는 함수인 거죠. 그럼 나는 어차피 부호만 보면 되니까 너의 그래프만 따다가 그려서 쭉 하고 보시면 위로 볼록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실제로 f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fx는 뭐하고? 감소하다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다가 다시 뭐로? 감소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어렵지 않죠? 이런 걸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f'x가 예를 들면 1 마이너스 2 sin x다. 이렇게 한번 줬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뭐 이런 것도 한번 곱해볼까? 2의 x제곱. 괜히 한번 느낌. 지금 딱 주면 좀 무섭게 생겼죠? 이거 어떻게 판정해? 지만 쫄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는 누구? 2의 x제곱은 그냥 뭐다? 양수다. 이렇게 제끼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누구다? 1 빼기 2 sin x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요.
선생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2 사인 x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2파이만 딱 그려보면 여기가 누구? 마이너스 2, 여기가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에서 0이 되고 부호는 여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역이 사실은 sin x의 입장에선 얼마인 거라? 2분의 1이 되는 지역인 거라서 이런 거는 단숨에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찍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걸로 골골대면 안 돼. 이거 다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로 끝내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엄청 쉽게 부호가 판정이 되니까 많이 쓰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약간 스킬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형태에 된 우리가 함수를 따로따로 그려서 부호를 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쓰니까 이것도 같이 익혀주시면 좋은데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빼기로 표현이 됐을 때 여기에 1이라는 함수와 여기에 2sin x라는 함수를 따로따로 그려서 판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y는 1이야 라는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네가 y는 1, 얘를 따로 그리고요. 여기에 2sin x야 라는 함수도 따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y는 2sin x다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따로따로 그리면 아무래도 만나는 점에서 얘네들이 0이 될 거고 그게 똑같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자,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쪽은 요 보라색 y는 1이 위쪽에 있어. 그럼 네가 조금 더 크단 얘기예요. 그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번에는 노란색이 더 크거든요. 그럼 사인이 더 큰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럼 너는 다시 플러스다 라고 바뀌면서 부호를 똑같이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 두 개 정도를 더 볼 거거든요.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얘가 코사인 x 빼기 사인 x다. 이 친구의 부호를 판정하자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은데 이걸 사실 직접 그리긴 너무 빡시단 말이죠. 뭐 합성을 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니까 이럴 때 이제 따로따로 구하시면 엄청나게 좀 쾌적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빼져 있는 상황이라면 얘를 하나를 제대로 리얼로 그리는 것보다는 코사인 x는 코사인 x대로 이렇게 따로 코사인 x 그리시고 사인 x는 사인 x대로 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일단 기본 세팅이 끝이 나고요. 자, 그리고 얘네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코사인 x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네가 위쪽에 있으면 너는 뭐야? 플러스. 그러다가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증가, 감소, 증가도 다 나오고 여기서 극대겠네, 여기서 극소겠네도 다 판정이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자, 니네 혹시 이런 거 기억나니? 아래 기억났어? 뭔지 알겠어? 눈빛이 이렇게 좀 흔들렸는데 저 아는 건데 약간 이거 나 솔직히 진짜 이거 나올 때마다 이래. 내가 딱 하고 이거 기억나니? 하고 딱 쳐다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표정은 대부분 다 비슷해.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많이 하긴 했어. 그리고 내가 모든 반에 다 이렇게 물어봤고 모두가 다 망설여 답을. 정우는 알고 있어. 근데 정우야 뭐야? 반원이야. 보여요? 선생님 전 보여요 하면 다행이고요. 안 보여요 하면 다시 보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생겨? y제곱은 4-x제곱 그리고 이거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야. 거꾸로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위쪽 반원 말이에요. 얘가. 되지? 오케이. 여기서 딱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찍었는데 바로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라. 보통 까먹어서 이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 f'x가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루트 4-x제곱이에요. 이렇게 줬다고. 부호를 판정합시다. 조금 무섭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판정하지? 하고 보면 이럴 때 뭐 하자? 따로
맞다로 가자. 약간 이런 게 좀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그리기는 좀 힘들지만 사실 y는 x를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y는 x 이렇게 그리시고 저 주황색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위쪽으로 생긴 반원이다 라는 걸 아니까 실제 만나는 점 기준으로 얘가 어디 쪽에 있으면 위쪽에 있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부가 플러스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서 아 여기서 극소값 같겠네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할 때는 누구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면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립시다 인 건데 근데 이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것만이냐 하면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지. 그럼 안 그려지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한다? 직접 값을 대입해서 한다. 그것까지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판정은 좀 얼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f'x가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 이런 느낌? 플러스 1? 뭐 상관없지 뭐 아마 어떻게 되긴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친구의 어떤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세요 라고 하고 뭐 x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치환해서 이 친구의 부호를 판정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합성함수의 부호 판정은 조금 되게 위험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치환한 문자로 그냥 바로 이 그래프의 부호를 판정하다가 나중에 약간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다고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룰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고 때가.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가장 원래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값을 대입하는 거죠. 값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정을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먼저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역을 먼저 찾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빼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0이 될 때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2 코사인 코사인 1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면 사실은 코사인 x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리고 코사인 x가 하나 얼마일 때? 1일 때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되죠? 그러면 0이 될 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는 x의 입장에서는 3분의 2파이와 누가 되고 3분의 4파이가 되고 여기서는 x가 그냥 0일 때거든요. 그럼 0일 때는 사실 이 범위에서는 따지지 않아도 좋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직접 진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짠! 어디다가? 3분의 2파이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얼마다? 0이다. 그리고 3분의 4파이에다가 대입을 해도 얘는 뭐다? 0이다. 이렇게 일단 0 되는 점을 찍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0이면 이 사이에 뭔가 있을 거잖아. 그쵸? 아무거나 사이에 있는 값 하나를 직접 대입을 해봅니다. 저는 뭐 3분의 파이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고 보면 부호를 판정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보다는 더하기 빼기식보다는 곱하기식이 부호 판정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 친구한테 한번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3분의 파이를 넣었다. 그럼 너는 3분의 파이를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럼 너는 2분의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두 개를 곱한 건 여기 부호가 음수다. 이렇게 판정이 된다는 거지. 되시죠? 그러면 여기 뭐 사이에는 뭐 파이 이런 거 하나 넣어볼까? 파이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너도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가 되네?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 안 돼. 그래프도 못 그리겠잖아?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방법 어떻게? 값을 대입해서 판정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기준은 일단 얘가 0이 되는 애를 찾고 걔네들 기준으로 좌우에 적당한 값을 넣어서 부호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극소극대가 다 판정이 됩니다. 이러면서 기본적인 게 끝이 납니다. 됐을까요? 이런 걸 좀 적어 놓는 게 어떨까? 요런 친구들은 한 3개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 두실까요? 요 3개 정도는 적당한 곳에 좀 필기도 좀 하시고 책에다 어디 흔적을 좀 남겨 놓으면 나중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단원 이런 거 좀 잘 좀 보고 귀찮으면 일단 안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
여보세요? 저 이렇게 되게 편한데 이러고 있으니까 순간 내 모습을 상상해봤어. 약간 꼴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자, 됐죠? 이런 부를 판정을 해서 이제 극대 극소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요걸 해봤으면 약간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문제를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부호를 판정한다. 우리가 조금 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조금 있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정할 때는 결국에는 f'x의 부호를 판정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방향성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거꾸로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혹은 어떤 함수가 감소하는 상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도함수로서 또 거꾸로 돌려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면 우리는 fx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 말고 문제 자체의 조건이 이런 거지. 어떤 함수가 뭐하고 있는 상태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도함수로 해석해서 풀 때는 도함수가 0보다 크다 라고만 쓰지 않고 여기에 누구까지 넣어주더라? 등호까지 넣어서 해석을 해주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할 때는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준다면 얘를 우리가 실제 문제로 도함수로 바꿔서 해석할 땐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 등호까지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약간 다시 한번 예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fx가 x세제곱이야 라고 주면 이 x세제곱은 사실은 원점을 지나고 계속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fx는 계속 뭐하는 함수다?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의 기울기 중에서 한 군데의 기울기,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게 누가 돼? 0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도함수가 계속 0보다 커요 라고만 하면 이게 좀 성립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처럼 잠깐 0이 될 수도 있으니 명제에서 참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증가할 때 도함수가 이렇게 됩니다를 우리가 풀 땐 뭐로 푼다? 여기 보이는 이 부등식을 해석해서 푼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등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짜 정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얘기 많이 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 즉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 땐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가 여기서 무엇이었을까요? 뭐? 잠수요? 함수요? 그렇죠. 얘를 무조건 뭐로 보고? 함수로 보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함수로 보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함수요?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이 부등식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 y는 f'x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어디 쪽에?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잠깐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아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y는 0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내가 그려보면 x축이죠, 얘가. 그러면 y는 f'x가 예를 들어 2차라면 이런 2차 함수는 무조건 얘보다 위쪽에 있어줘야 됩니다 라는 뜻인 거지.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의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내가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건 이 친구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이용해서 이 최소값이 0보다 뭐 하면 됩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함수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치? 뭔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막 판별식만 생각해서는 좀 위험하다. 3차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우리는 저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아, 이런 거를 내가 다시 얘기해주는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이런 걸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할까? 잘 생각해봐, 그치?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는 똑같아. 여기서 나와. 학교 시험 문제는 다.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개념 알아도 틀린다고, 그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 건데, 이거 이제 좀 다들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나도 정말 그만하고 싶은 건데, 내가 세 반을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봤는데, 다들 움찔하더라고. 자, 다 하나 더 보여줄게. 자, 보세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돼 있고, a가 양수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자, 1번. 서로 다른 두근이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1보다 클 때. 자, 5초 드릴게요. 랜덤으로 찍을 거야. 5, 4, 3, 2, 1. 건우. 불러. 막 세네 개 불러. 그러니까 5, 4. 일단은 축 1보다 크다. 경수. 마이너스 a분의 b가 응. 1보다 크다. 네, 그리고 그게 축이죠. a분의 c가 1보다 크다. 응? 뭐라고? 잠깐만. 뭐 A분의 C? 곱이 1보다 크다고? 잠깐만. 맞긴 아, 그것도 되긴, 잠깐만. 그렇게는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잠깐만. 1보다 크면 합도 1보다 크고, 뭐, 그렇게도 보는 건가? 네. 이차함수에 1을 대입했을 때 네네네네네. F1이 0보다 커요. 0보다 크다. 나 순간 당황함. 잠깐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알겠어. 자,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정말로. 내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한다고? 중3 때부터 한다고. 중3 때부터 근해분리 가르치면서. 중3 때 이렇게 해야지. 이해 안 되지?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외우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지? 그리고 고1 때는 야, 이제 외워야지. 고2 때는 이거 3학년 때 또 나오거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지? 이제 그 3학년 때 또 나오는 그 시점이야. 그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지? 야, 이거다! 하고 넘어가는 그때를 원한다고. 그죠? 자, 동거나 서로 다른 두근이 1보다 작을 때 가끔 이런 애들이 있더라. 저 위에 거 반대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뭐 그냥 위에 거 외워가지고 반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클 때니까 작을 때인데? 막 이러면서. 그죠? 불러봐. F1이 0보다 크다. 빨리. 좀 선생님 잠을라 그래 지금. 이렇게 빨리. D가 0보다 크다. 축이 1보다 작다. 야, 제가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가정해서 얘기할게. 이거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에 봤지? 기말고사 끝나고 처음 보잖아, 그지? 우리가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었다고 보자면 여러분들 이번 보고서 이거 언제 볼 거냐면 한 달 뒤에 볼 거야. 한 이 2달 뒤쯤에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다시 보지 않겠니? 그죠? 그럼 그때 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지켜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 싹 다 써주잖아? 그럼 다들 다 알아. 맞아, 나 아는 거야 저거.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문제를 잘 푸는데 막상 니네가 진짜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봤을 때 이거를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나 봐. 자꾸 여기 틀리는 거야. 미쳐버리겠다고.
근데 이게 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내신에서 한 문제라고. 이게 한 문제인데 이거 갖고 틀릴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갖고 틀릴 거냐고. 생각 안 나서. 얼마나 억울한 거야 이거. 계산인데 그냥. 그치? 그래서 자꾸 까먹으면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저 상황을 표현해서 아 맞아 이거였지 저거였지 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얘를 뭐로 보고 fx로 보고 잘 안 되면 그냥 옆에다가 그려서 하세요. 아무 문제 없잖아. fx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긴다면 얘는 y는 0이라고 하면 이게 x축일 거고 y는 0. 그러면 얘랑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알파, 베타 이렇게 보는 거니까 두 근이 있는데 얘가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면 f1은 0보다 크네. 축은 여기죠. 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네. 서로 다른 두 근 같네. 뭐 이러면서 그냥 정리하면 헷갈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자꾸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고 이거 이제 그만합니다.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1 있다. 이거는 누구만 해도 괜찮다? 함수값 f1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해도 괜찮다. 이유인 즉슨 얘가 음수면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는 무조건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 여기서 적어도 하나 근을 무조건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근, 판별식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축도 안 해도 됨.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건데 제가 문제를 좀 더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라고. 실제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목표로 하는 것은 이거야. 이걸 통해서 한 문제를 건진다. 알겠지? 선생님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실수하는 걸 오늘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보시죠.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저기 302쪽부터 한번 좀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좀 우리 약간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예제를 같이 보고요. 자, 일단 예제 1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증가했으면 좋겠다를 우리는 도함수를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해석을 해서 풀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f'x를 좀 구해보면 일단 앞에 거를 미분하면 2x 빼기 a 그리고 곱하기 2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거를 쓰면 x제곱 빼기 ax 플러스 4분의 5a의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 x제곱으로 정리가 돼서 x제곱에 너는 2 빼기 ax에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5a면 플러스 4분의 1a 뭐 이렇게 이제 식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도함수인데 이 친구가 계속 0보다 어땠으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야 이거 너는 그냥 양수잖아. 이거 그냥 3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무조건 양수니까 약분을 해도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인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다 함수로 해석을 해서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잠깐 어떻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모든 실수인데 그지?
모든 실수라면 이걸 누구로 사용해서? 판별식으로 사용해서 판별식이 얘는 0보다 뭐하다? 작다. 교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얘는 판별식이 누구다? 0이다 라고 해석을 돼서 이 상황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맹신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만 쓰면 안 되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모든 실수가 아니라 뭐로? 정의역이 막 1부터 3까지 이렇게 제한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막 3차이기도 하고 이렇다고. 그치? 그럼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사실 누구 가지고? 이 친구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오케이? 얘는 항상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얘는 2차식의 누구의? 2차식의 모든 실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좀 특수한 상황인 거니까 뭐 계산이 가능하면 얘만 쓰고, 그죠? 보통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됐지? 이건 부등식 문제로 해석을 합시다. 채원이 괜찮아? 좀 졸려? 되게 정직하게 잠드는데 보통 졸 때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이제 그냥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예제 2번은 이렇게 생긴 fx의 극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극값을 구하려면 나는 뭐가 필요하다? 도함수의 부호 판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친구는 도함수를 좀 구하시면 되고요. 그럼 계산을 좀 해보면 x제곱 플러스 3을 목세 미분법이니까 제곱을 하시고 x제곱 플러스 3을 한번 쓰고 그리고 이거 미분한 거를 여기다가 한번 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1 미분한 거 쓰고 여기다가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너는 계산하면 분모는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분자는 x제곱 빼기 2x제곱이니까 빼기 x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2x의 앞에 마이너스 곱하면 빼기 2x 이렇게 들어가고 너는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부호를 판정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양수라 지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생긴 식의 부호만 잘 봐주면 되고 그럼 너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이렇게 식이 나오니까 얘가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에 여기가 빼기 3 여기가 1 부호는 마, 풀, 마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극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것이 얘는 무슨 값? 극소값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극대값은 얼마다? F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스타일, 그죠? 자, 그리고 이 라인은 제가 좀 이따가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조금 한번 실습을 해보고 조금만 뭐 하면 되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3번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자, 얘는 뭐냐면 뭐 똑같은데 fx가 있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족하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그냥 한번 계산 미리 여기서 좀 정리 한번 해줄게. 이거 앞으로 계속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이거 뭐 사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이걸로 또 조회수 조금 괜찮았거든요. 막 시험 전에 계산 빨리 하는 공식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다 쓰는 거야. 뭐냐면 이게 어떤 함수랑 2의 x제곱이 곱해져 있으면 사실 그냥 모양이 다 그렇지 않나? 앞에 거 미분해서 쓰고 누구 쓰고 뒤에 2의 x제곱 쓰고 그지? 플러스 뒤에 거 그대로 쓰고 2x제곱 또 쓰지 않냐? 미분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2x제곱이 곱해져 있다면 그냥 도함수 구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편하죠. 얘를 미분한 거랑 누구랑? 원래 함수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하고 더한 다음에 2x제곱 뭐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죠? 묶으면 그래서 그냥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쓱 그래도 계산을 조금 쾌적하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가 이런 식인데 얘가 극대 극소를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는 부호에 상관이 없으니까 지워도 괜찮고 그러면 여기 보이는 2차 함수가 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극대 극소가 다 가져지지 않냐? 맞죠? 그래서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지? 점점 하면 할수록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한 번 더 마지막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한 문제 건져야 되잖아. 조금만 집중해봐.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친구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미분을 하고, 그리고 1 빼기 얘는 x분의 a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쓰시고요. 그럼 너를 미분하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곱하고 이거 x 미분해서 쓰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친구의 부호를 판정하는 건데, 지금처럼 분수식 나오면 여러분들 기본이 통분입니다. 얘네들은 x제곱으로 통분하시면 되고요. 너는 x제곱 빼기 a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x제곱? 너는 부호 양수잖아. 지우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어? x제곱 빼기 a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내요. 선생님들이 이걸 애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 잘 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잘 풀었어. 잘 풀었고 저는 틀렸다고요. 자, 지금부터 성가비가 틀린 곳을 찾으세요. x가 0일 때 빵꾸가 뚫려야 돼요. 네,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네. 그냥 아까부터 뭔가 약간 옆으로 딱 그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아. 왜냐면은 사실은 0이 안 된다라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근 중에 하나가 0이면 안 된다는 건 이 식에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근데 사실 여기다 대입해봐도 성립은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생각은 되게 잘한 겁니다. 그죠? 하지만 문제에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뭐 나쁘지 않았어. 좋아요. 성가비가 틀린 곳은 x가 0보다 커야 돼요. ln이니까요. 진수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계산해보면 x가 누구보다 0보다 클 때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고 딱 보니까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도 여기에 0이 있어버려. 그래서 한 근이 0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해버리면, 그러면은 베타는 극소로 존재할 수 있지만 알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둘 다 누구보다 0보다 큰 두 근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누구보다 큽니다. 0보다 클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약간 이해됐을까요? 그럼 0보다 클 때 우리 식 어떻게 세워? 예를 들어 위의 식을 내가 gx다 라고 본다면 g0은 누구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죠? 크고? 오, 이럴 때마다 무섭더라. 왜 이래? 내가 뭐라 그랬니? 0보다 크고? 괜찮네? 아무튼 그래서 축은 누구보다 크고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ln을 좀 조심할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예제 1번, 2번 극대극소에 관한 예제를 좀 봤고요. 네네네네. 왜 다 미분법 공식밖에 없지? 아, 있구나. 자, 일단 지금 조금 끊었다 갈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몇 분이죠? 7시 55분. 8시 5분까지 쉬었다 갈 거고요. 프린트 하나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할 건데 그냥 미리 받아두세요. 뒤로 좀 넘겨주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야, 혜선아. 내가 수빈이랑 요새 아침에 같이 오는 거 알지? 계속 가더라요? 응. 우와. 수빈이랑 같이 오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 좋다. 그랬어요. 수빈이 한 번 봤어. 내가 일부러 그날은 보여주려고 일부러 태우고 갔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이 맨날 버스 타고 가가지고 좀 늦더라고. 이렇게 데려다 주고 가니까. 네가 오버워치를 좀 한다 그러더라, 수빈이가. 뭐요? 응. 에이, 그거 진짜 한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 그래서 막 같이 놀러 갈 때 PC방 간다 그러고. 그러길래 그래? 오빠한테 완전 오래됐어요. 배그, 가면, 오버워치, 응. 수 있는데 저보다 수빈이가 더 잘해요. 진짜? 수빈이 네가 더 잘한다 그러던데? 아 이게 잘해요. 저는 그냥 즐기는 거 못해요. 아 그래? 그리고 막 표 같은 거 콘서트 표 같은 거 구할 때 네가 많이 도와준다고 네가 잘한다고 막 뭐 너의 노하우가 있다 그러는데? 왜? 아니 근데 응. 그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나도 나중에 표 구할 때 너한테 부탁해야지 그랬네.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응. 저 할 때마다 좀 좋았어요. 그냥 들고 응. 아 그래? 근데 제가 그 같은 PC방에서 걔도 그 PC방에서 하고 저도 그 PC방에서 티켓 했는데 다 좋은 자리를 구했다고요. 제가 네가 잘한 게 아니다. 그쵸. 운이 좋았다. 겸손해. 수빈이가 막 수빈 혜선이가요 좀 잘해요 예배를 그러길래 그래? 혜선이 뭐 노하우가 있나 했더니 혜선이만의 뭔가 있어요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빈이랑 말을 하다 보면은 응. 저도 수빈이 말투가 돼요. 맞아. 되게 중독성이 있어. 딱 이렇게 뭔가 따라가 맞지? 아니 저 원래 이렇게 말을 늘려서 하지 않았는데 응. 걔랑 만나고 나서 좀 이렇게 됐어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맞아. 인정. 약간 있어. 나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다. 그래 약간 리듬 타게 되고 말해서 있잖아요. 막 그 약간 그 걔만의 바이브가 딱 있어요. 맞아. 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음악 하면 이게 약간 랩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콘서트 나도. 제가 딱 한 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좌석에서 제일 앞쪽. 진짜?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건데 스탠드는 아니고. 스탠드는 제가 힘들었어요. 야, 왜?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완전 깨졌어? 여기 안경 여기 나사가 빠졌어. 그래서 안경 안이 빠졌어요. 나 안경을 한번 만져봐야 돼. 네. 플라스틱 같아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가볍다. 보기보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두꺼운. 이거 내가 맞춰볼게. 근데 저번에 한 번 맞췄나 혹시 내가? 압축 4번 한 거 아니야? 오 맞아요. 딱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맞아. 예전에 한번 우리 이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어. 너 압축 4번 한 거 아니야? 나 기억력 어떡해. 나는 맞춰서 기뻐서 기억한 거야. 5번도 할 수 있어? 아 너도? 너 그럼 시력 안 좋니? 넌 몇인데? 앞이 안 보여? 난시를 했을 때 렌즈를 끼면은 난시 교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저도 난시가 심하거든요. 난시하면 안경알이 더 두꺼워지는 게 근시도 넣어야 되고 난시도 넣어야 되니까 안경알이 느꼈는데 나 수능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라식하거든. 그 라식하면 괜찮아? 라식하면 괜찮아져 그러면은? 그러면 라식하면서 눈 아픈 척 난시 되잖아요. 난시 그렇게 안 좋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라식해도 엄청 건조하고. 맞아. 난 굴런증 쩐데. 야 그럼 하지 마. 그냥 안경 써. 응?
안구 건조증 그게 어쨌든 막 깎아서 막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운전하면 오래 운전하면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그래? 그러면 무조건 인공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래 렌즈 맨날 사는 거에 근데 렌즈 빼는 건 좀 좀 오래 끼면 나는 원데이 바람 쐬고. 론데이가 나 왜냐면 3달 하니까 근데 태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안경점을 가본 게 손에 꼽긴 한다. 한 2번 가봤나? 갈 일이 없잖아 안경 안 쓰니까. 아까 말하셨는데 그냥 그거 리얼을 났어? 볼게요. 그냥 그래. 한 0. 여기 한 0.67 되고 여기 한 1.0, 1.1, 1.0 정도 되는데 지금 떨어졌을 수도 있어. 이제 조금씩 노안이 조금씩 올 나이라서 내가. 에이 야 원래 근데 나도 몰랐는데 노안이 40대부터인데 이제 몇년 안 남았어. 손에 그죠? 핸드폰이 좀 멀어지면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어떡해. 좀 있으면 40대야. 요즘 100세 시대야. 응. 야 100세 시대. 와 내가 지금 35란 30. 나 진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 거야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언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나는 학원을 한 5년 정도까지 보고 있어. 진짜요? 응. 그냥 5년 정도만 더 하고 딴 거 하려고. 괜찮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하고 싶은 것도 계속 찾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고민을.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직은 망상인 건데 근데 그걸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근데 그것도 있어. 방법 중에 내가 얼마 전에 되게 좀 나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유튜브 채널을 하나 찾았는데 그 채널 이름이 단순한 진심이라는 채널이야. 근데 구독자도 지금 좀 있어. 한 2만 명 좀 넘게 있는 채널인데 그냥 남자 여자 한 명씩 나오거든. 근데 둘이 미니멀리스트야.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냥 뭐 없어. 그러면 뭐 야채 먹고 살아. 그리고 돈도 안 쓰고 막 이러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느꼈는데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은 해봤고 근데 이제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난 가장이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뭐가 있을까? 아니면 돈을 좀 벌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목표 5년 안에 다른 직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왜냐면은 저번에 다른 반 수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다이어리를 쓰다가 이제 뭐 하나를 샀는데 거기 보니까 다이어리에 이런 란이 있는 거야. 앞으로 10년의 계획, 뭐 20년의 계획. 20년은 야 솔직히 까마득하지 않냐? 20년 계획 니 세운 적 있냐? 10년 계획? 솔직히 한 달 계획도 안 세워. 그지? 일주일 계획도 겨우 세우는데? 근데 막 그런 난이 있길래 막 쓰다가 야 이거 어떻게 세우냐? 막 너무 막막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한 1년 정도만 세워볼까? 해가지고 내가 1년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1년 후에 죽으면 남은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살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지. 근데 잘 생각해봐. 니네 1년 동안 살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일만 한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내가 1년밖에 이제 못 살아.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막 나름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죽기 전에. 그지? 그럼 그걸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도 나름 개수가 좀 나올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좀 몇 개 적어보니까 10개, 12개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대충 하나당 한 달씩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각을 내봤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1년에 한 달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5이니까 내가 한 35살을 더 산다. 라고 치면 35배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35배면 한 3년 정도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당 한 3년씩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내가 학원 일을 예를 들어 50까지 하게 되면 나는 사실 이 일을 거의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을 쓰는 건데 그럼 내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1 넘는 시간을 이것만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사실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메인으로 이렇게 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근데 하고 싶은 게 좀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한 거지. 그래서 야 그러면 좀 빨리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좀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죽기 전에 해야지.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나 돈이죠. 걸리는 게. 돈이 항상 문제지.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돈이 만약에 없으면 이 아니라 돈이 충분히 있으면 뭐 하고 살래?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돼. 그냥 평생 내가 쓸 수 있으면 돈이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남은 인생 동안 뭐 하고 살고 싶어? 나는 그 생각을 살면서 거의 해본 적이 없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 지금까지. 최근에야 들어서 조금씩 생각을 해봤다고. 나는 진짜 돈이 충분히 있고 돈을 더 이상 안 벌어도 되면 뭐 하면서 살지?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씩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목표가 된 거지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역시나 걸림돌은 돈이더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가정을 이미 꾸려버렸어. 가정을 안 꾸렸으면 나 혼자 뭐 입에 풀칠한데 뭐 별일 있겠어, 그치? 그냥 뭐 한 달에 뭐 얼마씩만 벌면 되잖아. 뭐 사실 요새 편의점만 해도 한 200원 벌어. 근데 이제 시간 좀 많이 써야 되죠. 그 좀 너무 가성비 안 나오고 그냥 그래도 적당히 좀 한 달에 뭐 입에 풀칠하는데 뭐 얼마나 쓰겠어요. 제가 혼자 살면.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지. 사실 제 주변에 제 나이대 또래 중에 그렇게 사는 애들도 있다고. 근데 물론 그런 애들은 원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나 결혼하고 싶은데 막 못하고 있어. 이런 애들이 더 많고. 근데 이제 막 외로우면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뭐 저의 요새 관심사는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안에 은퇴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긴 해요. 저는 음악을 할 거예요. 진짜로 하게 되면 음악을 할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해서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음대도 가보고 싶고 가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수능 치는 건 솔직히 좀 자신 있는데 실기가 문제잖아, 그죠? 뭐 지금 제대로 다룬 악기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다고. 근데 모르죠. 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보고 한번 해보려고. 가자! 자, 그리고 아직도 그건 진행 중이에요.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 저 어디까지 했지? 우리 프린트까지 했죠? 솔직히 지금 이거 좀 쉽지? 극대극소 별로 안 어렵지? 이 정도는 바로 그냥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하려고.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아까 조금 시간이 째더라고 시켜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는 집에 가서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서는 안 하고 오늘 시험도 쳤으니까 원래 여기서 하려고 만들어 오긴 했는데 오늘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갑니다. 대신 꼭 해보셔야 돼.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했냐면 극대극소하고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극값의 가질 조건 이런 것도 얘기해봤는데 이제 이거 할 겁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고 변곡점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써보고 확인도 한번 해보고 문제도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얘를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리면 얘를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네들을 표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조금 나름의 규칙을 잡아서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을 잡으면 그 직선의 아래쪽에 곡선이 있는 경우를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P, 여기가 Q라고 하면 그 직선의 위쪽으로 이렇게 선이 가면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걸 판정할 때 우리는 누구를 사용했냐면 바로 이계도함수를 사용을 했죠.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그 친구의 부호를 양수라고 한다면 fx는 뭐더라? 얘는 아래로 볼록이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i의 부호가 음수라면 fx는 어디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서 이건 이제 결론.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는 이걸 가지고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가? Why? 왜 그랬는지도 기억나시나요? 는 안 나고 그냥 일단 결론은 기억나시나요? 이게 되면서 양수? 자, 한번 봐봐. 여러분들 이름을 잘 봐야 돼. 이름을 잘 붙이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fx가 있고요.
f'x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부를 거야. f'x잖아, 그지? f'x는 fx의 도함수야. 맞지? 얘는 너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네가 플러스면 너는 뭐하고? 증가하고 네가 마이너스면 너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얘의 도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f2'x 한번 가죠. 너의 이름을 붙일 거야. f2'x, 2'x, 2'x는 f'x의 도함수예요. f'x의 도함수기 때문에 네가 부호가 양수면 너는 뭐하고? 증가하고 네가 음수면 너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f2'x가 양수란 얘기는 f'x가 누구다?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fx의 입장에서 보면 f'x가 의미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기울기거든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건 약간 이런 모양새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2가 되면 기울기라는 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죠.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모양새를 내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 대봤더니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사실은 뭐다? fx의 입장에서는 뭐다?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너는 뭐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반대로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f2'x가 뭐면? 음수면 얘는 f'x는 뭐합니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거꾸로 fx는 뭡니다?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뭐 약간 비슷하죠? 얘가 감소한다는 건 누가 감소해?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같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얘가 2였다가 얘가 1이었다가 얘가 0이었다가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마이너스 2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딱 누구랑 맞아떨어져? 위로 볼록이랑 맞아떨어지더라.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 볼록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면 마지막에 뭐도 정리한다? 변곡점이라는 것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고? 변곡점. 또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지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이라고 부르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찾아요? 하면 이게 도함수의 누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지점이 변곡점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결국에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변곡점을 찾는 것조차 결국에 누구로 끝난다는 거야?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는 걸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면 쟤네들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서 끝나는 거야. 그럼 뭐 이게 도함수는 구하면 되잖아. 부호 판정하는 거 다 해봤잖아. 그냥 풀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냥 풀면 안 되는 문제들도 좀 있어서 그거까지 한번 같이 해서 한 3문제 정도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딴 어디 갔지? 대체? 저건 괜찮아? 자, 태연이 잘 보고 있죠? 자, 우리 간단한 예제 하나 보고 실제 예제도 한번 볼게요. 우리 좀 쉬운 거 한번 봅시다. 계산하기 쉬운 거 하나 보고 우리 예제 문제도 한 번만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한 2문제 정도 준비해 왔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선생님 뭐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냥 한번 익숙해진 자 연습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4참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뭐 이렇게 줬다고 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찾고 변곡점까지 찾아볼 건데 실제로 얘네들은 이계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계 도함수를 구해보면 일단 한 번 미분한 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한 건 이렇게 생겼다. 12x제곱 빼기 24x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너는 12x로 묶으면 x 빼기 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계 도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부호 판정도 되게 쉽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0하고 2에서 부호가
풀로 바뀌니까 0까지는 얘가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그러면 fx는 이계도함수가 플러스면 어디로?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0부터 2까지는 얘가 음수예요. 음수면 이계도함수가 음수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지. 그리고 다시 이 친구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네. 그럼 너는 다시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쓸 때는 좀 이렇게 써요. 사실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뭐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0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 어디로? 위로 볼록이다. 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2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조사했으면 누구를 조사할 거야? 변곡점을 조사할 겁니다. 그럼 변곡점 어떻게 찾지? 하면 이 친구들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이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생겼다고. 사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죠? 제대로 지금 그래프는 안 그릴 건데 그냥 느낌만 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중간에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그리고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어디에서 봤을 때? fx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점의 x 좌표가 지금 하나는 얼마? 0이라는 걸 찾은 거고, 그리고 또 이 점의 x 좌표 하나가 또 얼마? 2라는 걸 찾은 거죠. 그러면 그 변곡점의 y 좌표는 당연히 어디에다가? x 좌표를 원래 함수에다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원래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y 좌표가 3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16 빼기 3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3이면 이게 얼마야? 빼기 13.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된 게 변곡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것도 뭐 똑같네. 결국엔 누구 부호 판정할 줄 알면 된다? 이계도함수 부호 판정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됐을까요? 쉽죠? 쉽죠? 예제 3번.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할까요? 저는 다른 거 풀어줄게. 여기에 없지만 좀 복잡한 거 2개를 좀 풀어주고요. 되게 이제 뭔가 좀 중요한 테마를 하나 다룰 거야. 뭐 사실은 제가 이 테마를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테마를 잘 알아야 되는 건 미적분에서 이제 앞으로 필수. 알겠지? 제가 됐을까요, 이거 이제? 괜찮아요? 지워도 되죠? 혹시 뭐 필기하실 분 계시면 필기하시고. 없으면 이제 지웁니다, 전. 지워볼게요. 자. 이거 이름을 좀 하나 붙이고 싶다. 야, 이따 여러분들 한번 좀 괜찮은 이름 한번 생각해봐. 근데 왜 이 테마를 내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약간 사실 오늘 지금 다룰 내가 2개 문제를 적어줄 거거든? 그 2개 문제가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쓰기는 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예요. 자, 저 알파 얼마예요?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알파 얼마야? 몰라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알파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실제 문제 푸는 입장에서 아는 것처럼 쓰이는 거야, 모르는 것처럼 쓰이는 거야? 선생님, 알파 몇 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몇 도인지 몰라요. 근데 알파를 나는 실제 문제 풀 때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무슨 철학 얘기 같아요? 아니, 알고 있는 거라고 치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왜요? 알파 값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고, 알파에 대한 사인 값도 알고 있고 코사인 값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이해되지? 알파 각이 얼마인지만 모를 뿐이지 이 각을 나는 알고 있는 것과 같다고. 왜냐면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치? 이런 테마로 좀 얘기를 할 거야. 이거 뭐 이름을 뭐라고 줘야 돼? 약간 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 않다. 아, 뭐야 이거 뭐 모르지만 알고 있다. 뭐 너는 뭐야?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오? 약간 그런 느낌. 알겠죠?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다 알고 있는 거다. 5분의 3, 5분의 4. 뭐죠? 그렇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거는 사실 되게 유명한 문제들이고 웬만한 교과서에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옛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근데 학교 내신 시험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웬만한 교재는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어서 제가 따로 두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변곡점 문제인데 이것 좀 여러분들 책에다 좀 적어두세요.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우리 연습 문제 있으면 거기에서 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 약간 이 친구는 좀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 뭐냐면 그냥 미지수를 문자로 좀 뭔가 연산을? 문자 연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얘는 아까 약간 저런 테마 뭔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약간 미묘한 그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얘는 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자, 일단 두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두 문제 다 변곡점에 관한 문제예요. 변곡점이 어디 있을까? 얘도 변곡점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미지수로 놓고 변곡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A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뭐 일단 변곡점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계도 함수를 구하셔야 되고 그 친구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계도 함수를 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너를 좀 미분을 할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문제를 ln x가 통째로 제곱일 텐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떡해 여기가 통째로 제곱이에요. 이렇게 쏘리 혹시 잘못 쓰신 분들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의 제곱 합성 함수로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 친구를 네모의 제곱이라고 보고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모의 제곱은 그냥 미분하면 2 곱하기 ln ax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ln ax를 속미분한 걸 적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ln ax를 미분한 걸 적으면 ln ax를 내가 미분하겠다 하면 이것 또한 또 다시 한번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x 대신에 ax가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너를 미분하면 ax분의 1 쓰시고 요거 속미분한 a를 써주면 될 거고요. 걔는 얼마다? x분의 1이다 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모의 제곱을 그냥 미분을 하고요. 얘를 속미분을 해서 그 쓴 계산이 뭐가 된다는 거야? 곱하기 x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도함수고요.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됩니다. 이게 도함수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죠. 그럼 한 번 더 미분은 어떻게 하냐 하고 보면 2 곱하시고 너를 이제 미분한 걸 쓸 건데 이거 미분한 거 아까 x분의 1이라면서 그러니까 너는 x분의 1 쓰시면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에 이번에는 ln ax를 그대로 쓰시고요. 자, 이 두 번째 거 이 친구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x분의 1을 미분하면 일단 목세 미분법으로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속미분해서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부호를 판정할 때 저런 분수식이 나오면 무조건 기본은 분모로 통분을 하시는 거예요. 뭐 x제곱으로 통분하시면 얘는 2 이렇게 쓸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에 너희 둘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에 ln ax다 뭐 이렇게 판정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조건이 있는데 a는 양수입니다. 양수 a 뭐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생각은 이렇다고.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로그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어차피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부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의 부호를 좀 판정한다라고 치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빼기꼴이기 때문에 뭐 직접 얘를 구하기보다는 함수 두 개를 좀 따로따로 구해서 보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를 구하고 y는 2 뭐 이런 함수를 하나 구하고 하나는 누구를 y는 ln ax 뭐 이런 친구를 한번 구하자는 거죠. y는 2의 ln ax. 근데 약간 쫄지 말 것이 이게 사실은 ln ax라는 게 별게 아니라 ln x 더하기 ln a라서 이게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사실 그냥 ln x가 좀 위로 올라갔어요. 그냥 이 정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안 쫄아도 돼요. 뭐 2도 마찬가지고 그냥 2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 얘네가 만나는 점에서 부호가 바뀔 거고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바로 너와 너가 같아지는 점, 그러니까 얘가 뭐 되는 점이다? 0이 되는 점이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ln ax 넘겨서는 2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ln ax가 누구다? 1이다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ax는 얼마야? ax는 얘가 1이 되려면 2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x 좌표는 누가 된다? a분의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찍히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푸는 입장에서는 좀 당황해. 잠깐만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문자지만 그냥 잘 모르잖아,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x좌표는 그냥 보다 a분의 2다 이렇게 그냥 쓰고 풀란 얘기입니다. 변곡점의 x좌표는 얘니까 그냥 이렇게 두시고, 다만 이제 얘가 변곡점의 x좌표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y좌표는 어디다가 이제 넣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a분의 2를 여기다가 이렇게 쓱 하고 넣어주면 ln a 곱하기 a분의 2는 그냥 뭐가 돼요? ln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1이 되면서 그 친구의 제곱이 y좌표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러면서 변곡점이 끝납니다. 그러면 선생님 a는 어떻게 구하죠? 하고 보니까 조건이 하나 뭐라고 더 있어? 이 변곡점이 y는 2x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인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럼 x좌표에다가 2배를 해서 이렇게 쓴 것이 누구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내가 찾는 a는 얼마입니다?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구하면 돼. 뭐 이런 거고. 근데 저거는 저게 이 문제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계산이 꼭 정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딱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럼 앞머리를 잘랐어? 다시? 더 잘랐어? 좀 짧아진 것 같은데? 네가 잘랐니? 집에서 미용실 가서 더 잘라달라 그랬어? 진짜? 좀 짧아진 것 같아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어 저쪽에서. 그래서 무슨 뜻일까 나 궁금해가지고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준 거야. 무슨 뜻 같아? 이거 맞아? 내 돈 안 갚아? 약간 이건가? 뭐지? 상상이 잘 안 되네.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좀 무섭게 생겼죠?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되게 애용하는 문제예요. 이상하게 이거 학교 시험에 너무 많이 내. 특히 이거 서술형에도 진짜 많이 내거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음. 근데 나오면은 뭐 그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이면 그냥 빡 하도 많이 풀어서 이렇게 빡 이렇게 되기도 하는 문제지만 우리 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y는 sin n제곱 x의 변곡점을 an, bn이라고 할 때 그 b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약간 비슷한 느낌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게 저는 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 아까 저 테마거든요. 저게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이 진짜 많이 쓰여서 그래. 자, 일단은 변곡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 미분을 2번 해야 되고요.
그럼 얘는 좀 미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보면 오늘 한번 해봤죠. 사인 세제곱 x 같은 거 미분 한번 해봤을 거라고, 그죠? 그럼 이것도 합성함수라고 본다면 얘는 사인 n제곱 x는 네모의 n제곱이라고 보고 일단 그냥 미분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속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코사인 x가 된다 하면 이제 한 번 미분은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고 보니까 일단은 n은 그대로 쓰시고 이제 이 친구를 먼저 미분을 하겠습니다. 사인 x의 n-1제곱을 미분을 하죠. 그럼 네모의 n-1제곱을 미분을 하면 앞에 n-1이 떨어지고 그리고 너는 사인에 얘는 차수가 하나 떨어져서 n-2x가 될 거고 그리고 사인 x를 미분해서 속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코사인 x가 나온다 까지 하고 원래 있던 코사인이랑 곱해줍니다 하면은 일단 하나 정리한 거지. 좀 복잡하지만 따라는 오고 있죠? 얘를 n-1에 사인 n-2제곱 쓰면 그냥 미분한 거 속미분한 거 코사인 x인데 뒤에 거랑 곱해서 제곱이다 플러스 원래 n 사인 n-1제곱 쓰시고 뒤에 있는 누구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이렇게 쓰면 이제 미분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아찔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어쨌든 나는 얘 부호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부호가 필요할 땐 일단 공통으로 생긴 건 다 묶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공통으로 n이 양변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인도 이렇게 좀 적당히 있거든요. n-2제곱 정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묶어요. n에 얘는 사인에 n-2제곱 x로 묶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대로 씁니다. 얘는 n-1의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너는 사인 두 개가 남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좀 뭐가 뭔지 모르겠다만 그냥 막 묶어봤다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의 누가?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아라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조건을 좀 쓰다 말아갖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x는 0부터 파이까지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한번 쳐다볼게요. 딱 보니까 일단 n은 어떤 수열의 항 같은 느낌이죠. 얘는 양수고로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어차피 양수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사인 n-2제곱이긴 하지만 사인 x라는 친구가 0과 파이 사이에서는 부호가 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나의 관심사가 아닌 거지. 그럼 실제 변곡점,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어디에서 발생할 거다? 바로 여기 이 오른쪽에서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가 0이 되는 애가 어디야? 어디서 0이 돼? 파이요? 정말?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앞에 n-1이 곱해져 있는데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곡점 AN의 이 x좌표가 여기 들어가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AN이 뭔진 모르겠어, 솔직히, 그치? AN이 몇 도야?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이거 앞에서 미지수인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 AN이라는 친구를 어디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식이 좀 성립할 것 같아. 부호가 바뀌는 곳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AN은 모르지만 AN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이 식은 무조건 뭐 하겠구나? 성립하겠구나까지는 온다고. 여기 됐어요, 여기까지? 이건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런데 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좀 요상합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 보이는 이 변곡점의 y좌표인 b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근데 이거 bn 어떻게 구하지? 하고 생각해 보니 이 bn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뭐냐면 이 an의 좌표를 원래 함수에다 대입한 친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bn은 뭐다? 사인 n제곱의 an이라는 거야. 약간 각이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an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왠지 사인 n제곱 an은 구할 수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조금 이 식을 쳐다보면 보인다고. 근데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여기에 사인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코사인 제곱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사인으로 좀 바꿔주려면 얘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n이다. 이렇게 써주면 식 자체가 사인 제곱의 an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얘를 사인으로 바꿔주고 전개를 해주면 n-1에 얘는 플러스 이게 뭐야?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사인 제곱 x an 그리고 너는 빼기 사인 제곱 an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는 0이다가 되는 거지.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가 플러스 사인 제곱 an, 이렇게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an이라 얘네들은 지워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n 사인 제곱 an이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입니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얘로 나누면 사인 제곱 an이 마이너스 n으로 나누면 플러스 1 빼기 누가 된다? n분의 1이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인 제곱 an은 1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까지 저식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따라왔을까요? 좀 약간 느낌은 좀 약간 이해되죠? 어차피 a는 못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나의 목표는 사인 n제곱 an을 구하는 거다. 라는 입장에선 이게 가능해지는 거란 얘기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는 몇 제곱이고 2제곱이고 얘는 몇 제곱이에요? n제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가지고 n제곱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얘한테 통째로 2분의 n제곱, 얘한테도 통째로 2분의 n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사인 n제곱이 되는데 얘가 뭐라는 거냐면 1 마이너스 2 n분의 1의 얼마? 2분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친구가 사인 n제곱 an인데 얘가 bn이고 그 친구의 무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하고 나니까 뭔가 딱 보면서 어라? 우리 했던 거네? 라고 보이면 지금 조금 암기가 된 거고 이거 보면서 뭐였더라? 하면 거기를 아직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지면 그냥 답인 거고 아니면 여기서 또 막히는 거고 이런 거지. 이게 뭐예요? 2의 뭐 거듭적 뭐 이런 거 아니야? 2 아니야? 2?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주의해야 될 것이 1-n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가는데 이 친구에 누가 필요해? 역수가 필요하죠? 그럼 얘한테 역수는 플러스 n이 아니라 누구다? 마이너스 n이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n이고 마이너스 n을 갚아주면 여기 원래 누가 있었다? 2분의 n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어디로 가요? 얘하고 얘하고 역수 관계고 0인데 무한대로 가면 이게 2로 가는 거죠. 2. 그리고 여기에 있는 n은 서로 또 뭐 지어지면서 약분되어 지어지면서 남는 게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 1.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걸 좀 멋있게 쓰면 뭐라고 쓰면 돼?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을까요? 번호 여기 안 했지? 하지? 이번 주 했어? 안 했지? 이번 주 해요? 아 했나? 저번에 어디 네가 안 했다고 넘어간 데가 여기 아니냐? 아닌가? 아니 말고. 네네. 어디네? 걸상 뭐라 그래요? 아니요. 걸상? 저거 책상 저거 사진 거 빼달라고. 아 이거요? 그래? 그거는 오해했다면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나 저번에 네가 어디 안 했다고 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데 거기 혹시 여기였나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안 쳤으면 이거 나오잖아 빨리 하라고 약간 이러려고 그랬어 오늘. 너를 괴롭히려는 건 아니었어. 사실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어. 조금. 약간 좀 알 것 같아요 좀. 근데 이게 처음 볼 때는 뭐야 막 이럴 수 있어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은 또 저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으면 더 좋고 딱 보면서 또 저러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도 보이는 거고 나중에는 좀 뭐지 이렇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곧. 자꾸 봐야 됩니다 이런 건. 그죠? 그래서 이번에 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교재를 바이블도 하지만 개념 유형도 하지 않냐. 근데 개념 유형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운데 근데 조금 내가 좀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좀 어려운 문제들 생략이 많이 돼 있어.
좀 그건 좀 단점. 근데 좀 이렇게 그래도 그 안에서 구성이 좀 좋아. 좀 진짜 필요하다는 문제들은 좀 들어있고, 바이블은 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 그리고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개념들의 도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들을 되게 많이 담아놨어. 근데 좀 중간중간에 풀다가 좀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중간중간에 단원이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데가 좀 많아. 그러니까 만들다가 아우 귀찮아, 그냥 넘어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못하겠어.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원들이 몇 개 있어. 내가 또 기하도 바이블도 해보니까 그렇고, 좋은 데는 되게 좋은데 어떤 데는 야 이거는 좀 뭐 이렇게 실어놨어,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완전 순수하게 이 책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빡시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뭐 하긴 근데 뭐 이거를 완전 혼자 독학으로 다 하기에는 수학은 좀 빡세. 어쩔 수가 없어. 자, 됐을까요? 자, 뭐 그렇다. 자,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사실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은 이제 다 배워서 이제 그려 나가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리기 전에 앞서서 또 어떤 테마들은 어떤 그래프들의 종류들마다 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조금 예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있는데 삼각함수 관련된 그래프는 거의 하나도 없고요. 무리함수도 없고 유리함수도 몇 개 안 들어있고 그래. 유리함수는 또 되게 어려운 것까지 확 들어있고 막 여기 되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좀 중요한 예제들은 채워서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따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좀 이거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요것만 한번 지금 미리 언급하고 갑시다. 어차피 오늘 그래프의 완전 메인은 내일 다 들어갈 거니까 오늘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틀만 좀 잡아서 하고 오늘 요거 하나만 조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이랑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우리가 좀 약간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도 하나 조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생각나는 게 있고 사실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마 우리 교재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좀 약간 다양한 표현을 좀 얘기를 하나 해줄 거고,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표현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FA랑 FB랑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과 오케이? 2분의 FA 더하기 B를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좀 쓰다 말았네. F 2분의 A 더하기 B를 비교했을 때 이 친구가 더 작아요 이러면 아래로 볼록, 이 친구가 더 커요 이러면 위로 볼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이 간간히 보신 적은 있을 텐데 이런 표현을 이제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이제 거의 단어처럼 사용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뭐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거를 하나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의 사연은 사실 저 그림으로 보는 것보단 직선으로 보시는 게 더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서 함수를 한번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F 더하기 FP입니다. 자, 일단은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 이 표현은 뭐냐면 Y좌표의 중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A가 있고 FB가 있으면
요 가운데 이 점, 정확하게 얘네들의 중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FA 더하기 FB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얘는 A와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니까 사실은 얘하고 얘하고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가 사실은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이 친구를 이렇게 함수값을 딱 쏴가지고 탁 맞으면 정확하게 얘가 여기에 탁 가서 대응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게 직선이라면 이유인 즉슨 직선은 이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너가 1대1이면 이게 X축 방향으로도 뭐가 되고 1대1이 되고 이게 Y축 방향으로도 뭐가 돼? 1대1이 되죠. 이게 닮은 비라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간 그 함수값이 얘네 둘이 뭐 한 거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선이라면 이렇게 들어간 i의 함수값이랑 누가? 저 y값의 중점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직선의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보다 함수가 어디로 깔리면? 이렇게 아래로 깔리면 그지? 이게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러면 아래로 깔리면 이 i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저 y값의 중점보다 더 아래로 깔리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아래로 깔리면 이게 어디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깔리면 무슨 색깔까? 노란색? 이렇게 위로 블록의 형태가 되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여기인데 그 친구가 누구보다? 얘보다 더 위쪽에 있지 않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친구의 함수값이 더 커 너는 보다 위로 블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이게 첫 번째 표현. 그럼 이런 거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딱 보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딱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럼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푼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번호를 어떻게 매길까? 첫 번째 이렇게 쓸까? 두 번째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변이랑 평변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웃기기는 한데 뭐 똑같은 말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면 딱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줘요. F'A하고 FB-FA의 B-A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무조건 커요.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순간 변화율, 얘는 평균 변화율.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뭐 이렇게 줍니다. 뭐 A가 누구보다 크다. A보다는 B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그럼 이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사실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직선이라면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의 접하는 위로 볼록인 친구를 한번 그려봅시다. 돼요? 그럼 위로 볼록이면 어때? 여기가 내가 A라고 한다면 이 친구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 누가 돼? F'A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얘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A보다 더 큰 점에 누군가에 대한 X좌표를 하나 잡아서 그걸로 평균 변화를 구하면 이 평균 변화율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B-A의 FB-FA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위로 볼록이라면 이게 무조건 더 어떻다? 그치, 크겠다. 그럼 얘가 더 크면 위로 볼록이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반대가 되겠죠? 얘가 더 작아요. 누구보다? B-A의 FB-FA보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된다 라고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인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됩니다. 이게 F'A겠죠. 약간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음수값이란 걸 기억해야 돼. 음수값이라고, 그지? 음수값이면 기울기가 급격할수록 작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쪽에 어딘가에 누구를 찍으면 B를 찍으면 이런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얘보다는 더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그 얘기는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수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뭐 하나 더 있거든. 막 이상하게 생긴 거.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어디서 막 봤는데. 그거 보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개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중점들의 어떤 함수값으로 비교를 해서 주기도 하는. 뭐였지? 어디서 봤지?
생각났어. 아닌가? 뭐였더라? 뭐 접선 가지고 뭐 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책에는 그런 거 없나? 있을 건데 우리 책도? 몇 분이냐? 15분? 되게 뭔가 시작하기도 애매하고 시간이 오늘 조금씩 찌금찌금 남네. 일단 8-15번에 하나 있고요. 어디냐? 페이지 324쪽에 8-15번에 뭐 저런 표현 하나 있죠? 야, 오늘 우리가 풀었던 거 여기 있다, 야. 8-23번에 있네. 야, 여기는 근데 문제가 여기 실력 따지기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 여기 8-25번, 8-26번 보이시죠? 요게 오늘 아까 했던 그 사인 n제곱의 an 그런 느낌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건 근데 약간 수열 냄새도 나고 이거는 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8-28의 디귿 이런 게 약간 뭔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물어본다는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순간 변화율과 약간 좀 평균 변화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도 이건 뭐 디벼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찾는 그 표현은 없네. 아무튼 뭐 하나 그건 제가 찾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프 딱 남은 시간 동안 하나 그리죠. 하나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 하나 그리고 내일 본격적으로 하나 보고, 여러분들 뭐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관상하세요.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한번 보시고 내일 본격적으로 그래프 다시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자, 순서는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라기보다는 뭐 이거에 필요한 친구도 있고 안 필요한 친구도 있고, 그건 함수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함수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몇 번 해 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사는 뭘 조사하냐면요, 보통은 이제 정의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근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그리시면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좀 수월하게 그릴 수 있죠. 뭐 정의역 같은 경우는 보통 로그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루트 무리 함수 같은 데서 많이 주고요, 아니면 유리 함수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요거는 제가 함수를 각각 분류해서 다룰 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마다 좀 정의역에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얘는 양수일 때 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루트 안이 0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를 정의역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지 않는 곳을 이렇게 정의역으로 사용하고 걔가 0이 되는 곳이 사실은 점근선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함수들마다의 정의역의 특징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걸 먼저 좀 소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많이 했던 것들 있잖아. 우함수니 기함수니 뭐 이런 것들이요. 그쵸? 그러니까 우함수는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y축 대칭이다 보니까 뭐였더라? y축 대칭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 함수들의 종류가 다항식에서는 짝수, 차수하고 상수함수만 있으면 우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코사인 x도 우함수라는 거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떤 지수함수 꼴의 역수들의 합도 이제 우함수다, 이렇게 같이 분류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우함수끼리 곱한 거,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도 우함수다, 이런 것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얘는 원점 이렇게 쓰고요, 다항식에서는 홀수 차수다, 이렇게 사용을 하며 사인 x와 탄젠트 x가 우함수다 라고도 보고요. 자, 그리고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애들도 사실은 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아는 애들이고 많이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우함수고 기함수인지 판정하기가 조금 헷갈릴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판정할 때 일일이 다 외워서 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지만 요거는 외워두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식의 fx에다가 누구를 넣어본다? fx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본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대칭성이 있다 없다, 있으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도 판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fx가 ln x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걸 보면서 너는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 하면 약간 촉이 있는 친구들은 우함수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그지? 근데 나는 좀 귀찮아, 대칭성이 뭔지 좀 애매한데 그냥 단숨에 확인하고 싶어 라면은 x자리에 누구를 넣어본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본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보니 이렇게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보니 그냥 실제 결과는 이 두 개가 같은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런 거 그냥 우함수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이해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근데 이런 애들은 워낙 많이 쓰니까, 그죠? 보자마자 우함수네 기함수네 이런 거는 판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전조사를 해서 대칭성까지 한번 봤다면,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냐? F'X 조사하는 거지 뭐. 얘를 조사하면 뭐가 나와? 증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온다? 극값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감, 극값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F2'X를 조사합니다. F2'X.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나오고 뭐까지 나온다? 변곡점까지 나온다. 그리고 각각을 구하는 건 다 한번 해봤다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마무리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건 이제 함수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데, 과연 그 함수의 끝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누굴 사용하냐면 극한값을 사용한다고.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함수는 과연 누굴 향해 갈 것인가, 뭐 이런 걸 많이 본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끝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는 fx의 극한값을 가지고 보고, 그러면 뭐 반대로 누구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도 볼 거다. 그래서 끝 처리는 극한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함수마다 얘가 되게 강조되는 애들도 있다. 뭐 이런 테마로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우리는 오늘 가장 심플한 예제인 요 함수를 하나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해보죠.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사전조사를 한번 해보자. 자, 사전조사 그냥 갖다 씁시다. 야, 정의형 뭐야? 모든 실수. 뭘 넣어도 괜찮습니다. 뭐 특징 없잖아, 그죠? 뭐 걸리는 게 없어. 자, 대칭성 보겠습니다. y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본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본다. 그러면 너는 2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y축 대칭. 되지? 그러니까 너는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y축 대칭인 거 알면 사실 오른쪽만 그려도 되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제대로 그려볼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얘 뭐 해본다? 그 다음에 미분해 본다. 그럼 미분해서 부호를 판정하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대로 오시면 되죠. 합성했으니까. 그리고 속미분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x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미분해놓고 보니까 어차피 너는 부호가 플러스거든요. 얘는 뭐 플러스야 무조건. 그러니까 얘로 부호가 결정이 되고, 이 친구의 부호를 보시면 0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0까지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0 아래에서는 감소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F형을 우리는 극대값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F형 구해보면 얼마 나와요? 1. 그러니까 극대값은 1이다 이렇게 찍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면 되냐면 이게 더함수 구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미분? 그럼 너는 어떻게 될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대로 오고 속미분해서 다시 마이너스 2x가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식을 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었을 때 식이 얘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부호가 생략, 결국엔 이 친구가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요 i가 4x제곱이 2가 되려면 x제곱이 2분의 1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을 기준으로 보가 풀 이렇게 되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는 뭐하고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는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라고 이렇게 견적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변곡점은 x에다가 누구를 대입?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루트 2분의 1 넣으면 이게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y좌표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x좌표는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똑같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변곡점도 다 찍었어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 x축, y축에 일단 극값을 먼저 찍으세요. f0은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변곡점을 찍으세요. 루트 2분의 1, 뭐 사실 이거잖아요. 유리하면. 얘도 이렇게 생겨 먹었고, 자, 쫄지 마시고 이거를 찍을 건데 이게 뭐예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이거 어디지? 너무 쫄지 마시고 이거 뭐라고 생각하라고? 루트 2.7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보다는 좀 아래쪽에 어딘가에 이렇게 저런 값이 있겠지 뭐 이러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곡점 기준으로 처음에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오른쪽하고 왼쪽은 다시 뭐가 돼? 아래로 볼록이 된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 얘는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다시 감소로 바꾸고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 요 끝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걸 뭐로 한다? 4번 극한값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잡으면 여기 보이는 얘가 누구한테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럼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 이상형? 선생님,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여기 2x제곱이 있거든?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이렇게 0으로 가잖아. 그치? 이게 어디로 가?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누굴 향해? 0을 향해 갑니다. 얘는 0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두 개가 끝나요. 양쪽이 다 그렇게 간다. 그럼 실제로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로 시작하는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함수마다 다. 어떤 애는 극한값이 빡시고, 어떤 애는 뭐 이런 애가 빡시고, 어떤 애는 정역이 빡시고 이런 게 있거든요. 내일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몇 시야? 9시 좀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늦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뭐 필요한 거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고